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2월 2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코드번호 005930입니다. 삼성전자이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시장의 분석 요인들 좀 말씀을 지금까지 좀 드려왔거든요. 제가 이때쯤에 항상 좀 이때쯤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이전에 한 9월, 10월 달쯤에 FOMC에서의 그런 기조들 좀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대선이 좀 지나가면은 우리 증시가 좀 상승하는 흐름들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다라고 해서 상승을 일단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상승할지는 저도 몰랐고요.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 당시쯤에 제가 이제는 좀 FOMC에서 실질금리, 물가가 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저점에서 잘 잡냐.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뭐랄까 좀 이제 두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왔었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삼성전자 좀 브리핑을 했던 동영상들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렸던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오랜만에 또 시장을 좀 체크를 하려고 좀 삼성전자를 가지고 온 부분들인데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 시총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에 상당히 연동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최근 같은 경우는 뭐 폭락장을 보였다. 좀 사실 박스권의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시장은 지금 거의 뭐 지수 대비해서 폭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큰 그런 상황들, 뭐 사실 매도하는 금액들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락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종목들, 지수가 좀 이제 매도 금액에 비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공포 심리가 시장을 좀 주도를 했다, 변동성이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새로운 좀 변곡점에 나오는 그런 특징적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들 오늘 왜 시장이 좀 떨어졌는지,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연관 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삼성전자의 방향성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도 오늘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1250 종목 역대급이거든요. 이건 진짜 최근에 한 1000 종목, 1100 종목 그런 식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1250 종목이 하락할 정도로 지금 3.2%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어요. 올라가는 모습들 좀 보여주다가 낙폭을 좀 확대를 한 건데 11시 반까지만 해도 좀, 이거 좀 상승하는 부분들 한 0.3% 정도 고가가 0.8%니까 0.8% 정도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3.2%까지 꼬그라졌다. 그러면 오늘 0.4, 1.4, 마이너스 4% 정도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만큼 이제 공포 심리가 더 강했다. 근데 또 웃긴 게 외국인이 코스닥에 또 매수를 했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좀 알 수 있는 부분들. 코스닥이 조정을 받으면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저렴한 저가 매수세를 나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은 지수 대비 우리 시장 대비 주가가 좀 저렴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 거품이 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그만큼 조정을 받은 거에 대비해가지고 거품이 좀 없어지고 주가가 좀 저렴해지면 매수할 종목들이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대응을 좀 순차적으로 잡아가는 저점에서 대응을 좀 잡으려고 하는 누가 더 낮게 싸게 잘 사냐 그런 장세가 좀 될 것이다.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그래서 코스닥 잡주들의 행진이 된 단타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이제 시작을 한 거라고 좀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내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받다가 반등이 나오고 조정받다 반등 나오고 조정받다 반등 나오고 조정받다 반등 조정 반등 조정 반등 조정 반등 내일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등이 안 나올 가능성들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도 열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이런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고 저점을 다지면은 괜찮으니까 저점을 언제 다지느냐 그런 것들을 먼저 언제 반등이 좀 나아지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장이 왜 떨어졌냐?
오늘 이제 11시 반까지만 해도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왜 떨어졌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떨어진 요인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등, 60일선에서 반등, 내일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60일선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고, 내일 시장에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으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낙폭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열어두셔야겠죠. 자, 시장, 우리 시황, 어떤 요인들이 있었냐,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연준, 경제 회복 멀었다. 돈 풀기 정책 유지. 자, 경제 회복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 좀 있었는데, 경제 회복이 일단은 멀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우려감이 좀 있었던 거고요. 돈 풀기 정책은 좀 유지를 하는데, 이게 장점과 단점,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들이 좀 혼합이 돼 있어요. 경제 회복이 멀어가지고 돈 풀기 정책은 유지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시중 금리가 좀 상승하는 부분들, 국채 수익률 10년물 그런 것들이 좀 상승하는 부분들,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하락 요인들이 아니었나. 경제 여건이 현재 FOMC 장기 목표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아직까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정책 기조를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모았죠. FOMC 장기 목표는 완전 고용과 2% 장기 물가 상승률 달성 등이다.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를 좀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까이 낮추고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채와 주택주당 증권을 매입하는 등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 이게 유동성 장세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최근에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런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서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설명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의 고개가 들면서 일각에서는 조기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경기가 아직까지는 경제 회복이 멀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예상보다 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시각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회복이 안 돼도 문제, 돼도 문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현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우려 때문에 지금 금리는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로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의사록에 테이퍼링 시점 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지난달에도 FOMC 회의 참석자들은 경제 활동과 노동 개선의 속도가 최근 몇 달 동안 완만해졌기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목표치와 여전히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성취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 자산 매입은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 시기상조가 말 그대로 결국엔 올 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간 부분들인데, 파월 이 기사를 보면은 채권 시장에서 정말 이 장태민 기자님 설명을 좀 잘 해주셨습니다. 현재 정책 조합 지속 신호 전달 주력을 했으나 현재 지금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라는 그런 신호를 계속 전달을 했으나 좀 이제 우려감이 아직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정책 지속하겠다는 신호 전달을 주력했으나 시장 전망 상향 등을 감안할 때 정책 리뷰 가능성도 점증할 소지가 있다. 인플레이션 장기 지속 가능성 저평가, 고용 증시, 정책 운용, 자산시장 버블, 이런 신중한 언급 등을 통해서 완한 그 기조 장기화와 신호 전달에 초점을 뒀다. 자, 일단은 자연 실업률, 설령 실업률 이런 것들을 하락해도 소수 인종 등의 실업률이 높아질 경우 정책 기조를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들을 시사를 했는데, 다만 예상보다 큰 물가와 큰 폭의 물가 상승이랑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지속될 경우에는 정책이 리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요인들이에요. 자, 올해 성장률이 최대 6%가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 성장 물가 전망 상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 자, 파월의 인플레 지속 시 위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결과는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예상보다 큰 폭의 물가 상승 시 정책 리뷰 여지, 그러니까 정책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둔 것이다. 아직까지 얘기하기 좀 곤란하구나.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묻는 질문에 대답을 좀 회피한 부분들이, 그런 결과가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들이, 이게 그렇게 하면은 유지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안 하는구나. 그렇게 되더라도 유지를 한다는 얘기에서 좀 선회를 했구나. 자,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금리 상승은 경제 전망 개선에 반영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경제가 일단은 개선이 돼야 된다. 기저 효과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며 하반기 이연 수요에 따라 기저 효과라는 게 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반등하는 게, 조금이라도 반등을 하면 더 그게 커져 보이는 그런 현상들, 그게 기저 효과로 하는 건데,
물가 상승 폭도 좀 제한적이고 장기화되지가 뭐 쉽지는 않다라고 본 것인데, 일단 금리 상승 경제 전망 개성을 좀 이제 그래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변동성이 시장에서는 일단 시중금리 좀 물가 상승으로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방어를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 부분들에 좀 애매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자, 별다른 경계감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것들이 아닌가. 3월 말 종료 예정인 규제 완화 연장 여부는 조만간 결정을 하겠다. 버블인지 버블이 아닌지는 아직까지 뭐 식별하기는 불가능하다. 자, 이런 와중에 자 2월 2일 뉴스예요. 중국의 유동성 회수가 던지는 메시지. 금융단중이 오늘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이제 시작을 하고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지 않고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10시, 11시 반쯤에 낙폭을 좀 확대를 했거든요. 완전 이거 지금 2.9%, 1.9%가량 막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서 좀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좀 통화정책이 정상화가 되고 결국에는 주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좀 나와주고 있다. 인민은행이 25일부터 단기 자금 시장에서 나흘 연속 유동성을 회수를 했다. 회수된 자금은 약 3,685억 위안으로 우리 돈으로 64조에 가까운 규모다. 이에 따라서 지난 한 주 동안 상하이 은행 간 금리가 급등하면서 1인물 금리는 1바벨포인트 상승을 했다. 0.01포인트, 1바벨포인트가 0.01포인트인데 85바벨포인트가 상승을 했다. 자, 이래서 이게 2월 2일부터죠. 2일부터죠. 이게 그래서 좀 이제 시장에서 좀 보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2월 2일부터 시장이 뭐 좀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지 못하고 조정을 받은 부분들이, 이런 우려감들, 중국에서 계속 자산을 회수를 하고 있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이 좀 있긴 있었겠죠. 중국이 우리나라랑 좀 가까운 경제적으로도 좀 이제 밀접한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중국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 거품이 끼었다가 발언한 데다 유동성 회수까지 맞물리자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증폭을 했다. 자, 유동성 긴축을 비롯한 통화정책 정상화가 올해 중국을 관통하는 정책 기조라고 봤다. 유동성을 점점 축소를 한다.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중국 유동성 흡수, 인플레이션 우려타.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좀 FOMC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좀 실망을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시중 금리의 그런 그 실질 금리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맞물리면서 미국과 중국 무역 마찰 가능성도 투자 심리를 좀 얼어붙게 했다. 그래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 히토류에 대한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검토했다는 소식이 미중 마찰이 확대될 가능성들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인플레이션에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회복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지금 시장이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방향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갈팡질팡하긴 하겠죠.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 비롯해 국내 증시도 약세를 이뤄가고 있다. 백신의 효능이 있으면 경기가 이제 정상화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백신으로 인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긴 합니다. 자, 이런 유동성의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가 낙폭이 좀 축소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되었고요. 3천선 좀 이제 좀 주저앉았다. 주저앉은 주목할 포인트 같은 거 보면서 지금 보면은 코로나 백신 보급에 향후 경기가 회복 국면을 보이고 인플레 압력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자, 유가도 관측에 60달러대로 좀 올라가지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유가가 그 공장이 잘 돌아가고 석유 사용들이 좀 많아지니까 유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관측에도 좀 힘을 보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자, 연방준비제도 기조도 점차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보는 부분들이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까지 하락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이런 우려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든 아니면 여기서 내일 반등이 나오든 간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시장이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가격이 저렴해져 있는 그런 종목들 대응을 어떻게 잡느냐, 저렴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느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지수가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종목이 저렴해진다, 거품이 없어진다, 좀 그만큼 안전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나중에 투자 심리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오히려 거기서 탄력을 받아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거를 좀 이용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국채 수익률도 굉장히 좀 문제예요.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최대한 좀 쉽게 좀 풀어드릴게요. 성장주 내림세와 국채 수익률 상승세를 자연스럽게 연관짓기는 좀 어렵다. 자, 모건 스탠리, 매슈 뭐 등등등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원 증언에서 시사하는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채 수익률 곡선이 스티프닝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이게 무슨 뜻이냐?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들을 문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세를 좀 제한시킬 수는 있겠지만, 국채 매입을 늘려가지고 금리 상승세를 제한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걸 그냥 용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물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수익률 곡선이 좀 가팔라질 것이다. 장기물 금리가 2% 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다. 자, 금리가 2% 이상까지 더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2% 수준까지 좀 올라가면 그때가 시장이 완전한 바닥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장주와 국채 금리 상승세로 인해서 하락할 것인지 묻자,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약세와 자연스럽게 연관지어 생각할 유형의 금리 상승세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금리가 3개월 만에 150 바이오 포인트를 상승했던 2017년처럼 긴축 발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물 금리가 중립 금리인 2.5%까지 올라야 증시가 그때 돼서 이제 상승할 것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하자고요. 2.5포인트, 2.5%. 그때 되면은 뭐 그때까지는 달러가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보인다. 자기들이 막 얘기하는 달러와의 안정세는 이제 달러가 약달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원화 약세가 되겠죠. 유동성이 좀 축소가 될 수 있는 국내 증시에서는 직격탄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저가 종목들을 어떻게 어디에서 잘 잡느냐.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내일 뭐 반등 나올지, 내일 반등 나올지, 내일 이탈을 할지,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일단은 좀 모르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 전망과 달러 약세 요인이지만 이런 것들이 미국채 금리 상승은 글로벌 자금을 빨아들이는 달러와 강세 요인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올해 하반기 달러와 대부분 다른 통화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자,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죠. 근데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원화가 양세가 보이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원화에 투자를 했던 자금들이 좀 이탈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느냐? 이게 2.5포인트, 금리가 실질 금리가 2.5% 10년 만기채가 되겠죠. 중기채가 되겠죠. 장기물 금리, 중립 금리인 2.5%.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좀 이제 내일 반등이 좀 나오다가 아니면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장 신린 금리, 달러가 엄청나게 맨날 올라가진 않을 거거든요. 금리가 무한정 뭐 10%, 뭐 5%, 뭐 10% 이 정도 올라가진 않을 거거든요. 2.5%까지. 그럼 이때가 아무래도 달러가 좀 안정 상승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다가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을 때가 시장의 바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단기 바닥, 장기 바닥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장기적인 바닥 한번 좀 반등이 나와가지고 슈팅이 한번 좀 나와준 다음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좀 열려둔 상태고, 왜냐면은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하진 않을 거니까, 금리 인상을 지금 당장 하진 않을 거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대응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일단 61선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먼저 하시고,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바닥이 어딘지 그 바닥을 다시 잡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포인트로 보자면 좀 애매하긴 한데 좀 공간이 좀 가파르긴 하죠. 가파르긴 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조정하는 흐름들, 뭐 근데 시장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이제 솟아나는 구멍은 있습니다. 다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우리 여행주, 은행주, 뭐 그런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안 올라왔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로 단기적으로 좀 옮겨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장이 지금 시계제로에 있습니다. 내일 일단 반등 나올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고, 그리고 이제 반등 나온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현명하게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죠.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오늘 좀 내용이 길었어요. 좀 내용이 길었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대응 잡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결국에는 어느 포인트에서 대응을 잡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들이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두 번 다시 좀 보시고 어느 포인트에서 시장이 어느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그런 부분들 집중해서 좀 보자. 이런 것들. 이건 좀 이제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시장의 시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시황이라는 것들은 우리 체계적 리스크, 시장 리스크, 여기 보면은 체계적 위험, 이건 시장 위험, 시장 요인들, 그리고 개별 요인들, 이건 뭐 기업의 실적, 뭐 전망, 뭐 기술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구별해서 보세요. 구별해서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플러스해서 같이 보시면 안 되고, 같이 합해서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구별해 가지고 체계적 요인이 이렇고 개별적 요인들이 이렇다, 뭐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는 걸. 그래서 오늘 좀 설명드린 것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개별 요인들, 이것보다는 시장 전망들을 좀 설명드리는 게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하더라도 무작정 빠지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을 좀 잡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다, 그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포 심리가 시장을 좀 주도하겠지만 이런 와전 중에서 쏘쏘한 구멍은 있다. 현명하게 대응을 좀 잡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우리 AP투자연구소를 봐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 게시판들 확인이 되시죠. 자, 2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이슈들 브리핑을 드리고, 장전 시황.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NHN 벅스 현재가 6,550원, 1차 목표가 6,745원, 손절가 6,3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본느 현재가 3,300원, 1차 목표가 3,400원, 손절가 3,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동서 현재가 41,500원, 1차 목표가 42,700원, 손절가 39,6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급등 종목들 이렇게 추천을 다 드리고 나가지고 1차 목표가 달성했다. 그리고 NHN 추가 상승 중, 이런 식으로 차트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뭐 이렇게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 이날은 이제 세 종목이 다 한 번에 바로 수익이 나가지고 보유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다라고 안내를 안 해드렸는데, 이날 보통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 이렇게 댓글로 상세하게 안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가급적 좀 웬만하면은 이제 급등주로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렇게 확률적인 부분들 봤을 때 수익이 꽤 잘 나는 편이긴 합니다. 자, 여기 손실나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시장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단기적으로 좀 급등주가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알려드리는 매수가와 손절가,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이제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